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HTML 마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딱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div.container. 자, 컨테이너라고 제가 이렇게 달았죠. 이걸 단 이유는 뭘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얘가 가장 바깥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곧 뭐다? 최상의 엘리먼트이겠죠? 네. 최상의 엘리먼트에는 뭘 달아야 된다? 클래스를 달아주는 게 좋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CSS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그쵸, 노멀라이즈입니다. 노멀라이즈. 그래서 이제 body ul li 마진 0 헤딩 0 리스트차일 선 a 그다음 텍스트 데코레이션 런까지 해주고 노멀라이즈에서 주석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다. 그래도 검은색 이때보다는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자, 요거까지 하고 마크업을 좀 해볼게요. 마크업을 다 하겠습니다. 일단 저게 여러분 약간 제목이잖아요. 제목은 제목 태그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렇게 자, 요렇게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걸 우리는 헤더라고 부릅니다. 헤더. 요거는 뭘까요, 그러면? 요거. 그쵸? 부터. 라고 합니다. 헤더와 부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메인 컨텐츠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헤더는 헤더 태그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h1 밖에 없으니까. 레이아웃, 배우기. 노멀라이즈 잠깐 닫을게요. 여기까지 보이네요. 그 다음 우리가 마진 0을 줬지만 기본적으로 h 태그에는 뭐가 있다? 마진이 있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를 할 때 h 시리즈도 같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h1도 이렇게 살짝 껴주시면 좋겠죠. 여기에 폰트를 불러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따 한번 요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폰트 불러오는 방법. 자, 그런 다음 이제 섹션 태그를 활용해서 저는 나눌 겁니다. 물론 한번 이렇게 크게 감싸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섹션 1, 섹션 2, 섹션 3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태그를 좀 나눠볼게요. 우선 섹션 태그에는 메뉴 아이템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 ul, li, a 구조가 된다는 거겠죠. 샵 하고 메뉴 아이템 달러까지 해줄게요. 메뉴 아이템 달러. 자, 이거는 주석 처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바로 섹션 밑에 URL 쓰는 것보단 내부로 이렇게 한번 감싸 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이걸 깜빡해서 자, 내부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 섹션 밑에 저는 아니다, 섹션 안에 이제 메인 하나 둘게요. 약간 얘가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메인 컨텐츠죠. 그 중에서도. 그리고 여기는 서브 컨텐츠들입니다. 그래서 제 메인 컨텐츠 안에는 로렘 탭 하는데 한 줄 정도만 써줄게요. 한 줄 정도만. 지금 그렇게 여기도 본문이 길진 않으니까. 그 다음 div 태그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싸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지금 내부 밑에 메인이 있고요. 그 다음 메인 밑에 div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 헤더 있고 섹션 있는데 지금 헤더 안에는 h1 태그만 있고요. 섹션 안에는 내부, 메인, div 해서 총 3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내부 안에는 urlia 해서 메뉴가 존재하고 다음 메인 컨텐츠에는 본문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div에는 추가적인 내용 이렇게 약간 사이드 메뉴처럼 사이드 내용이죠. 사이드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 다음 마지막 푸터 남았죠? 푸터는 뭐다? 푸터 태그로 섹션 밑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A 태그 해서 SBS 아카데미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는 보니까 딱히 노멀라이즈를 안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원래 약간 공기처럼 노멀라이즈는 항상 존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노멀라이즈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푸터까지 해주면 컨테이너 안에는 이제 3명의 자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헤더, 섹션, 푸터.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컨테이너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커스텀입니다. 커스텀. 좀 컨테이너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을 한번 칠해볼게요. 이 정도.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사이트가 지금 화면이 요만해요. 요만한데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요. 자, 우리 화면이 요만해요. 근데 사이트가 보통은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우리 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네. 그쵸? 푸터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푸터 여기 있는 사이트 본 적 있나요? 만약에 본 적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만들어지는 도중이거나 아니면 잘못 만드는 사이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 푸터는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마무리 쪽에. 근데 너비 같은 경우는 이게 100%가 돼요. 그냥 알아서 블럭으로 하면은 이게 끝까지 늘어나죠.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커져도 작아져도 화면 너비에 유동적으로 이게 맞춰집니다. 근데 높이 같은 경우는 하이트 부모가 뭔가 이제 하이트 값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100%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게 뭐다? 그렇죠. VH.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다? 그 VH를 했을 때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에 스크롤이 생긴다면은 그 밑에까지는 내가 책임을 안 져주죠. 그래서 뭘로 하는 게 좋다? 미나이트로 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최소 이 정도는 갖고 있겠고, 그 다음 넘어가면은 그 넘어가는 것대로 또 이제 엘리먼트의 내용들이 채워지면서 얘네들도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미니멈이라고 해서 최소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 높이. 그 최소만 잘 지켜주면은 넘어가는 거 상관없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마 우리가 헤더랑 푸터를 처음 쓸 텐데 그냥 div랑 똑같이 쓰는 태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div랑. 그냥 이름만 다릅니다. 이건 헤더고 이건 푸터고. 태그로서 좀 구분을 쉽게 하려고 저걸 지어놓은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이 헤더를 쓸 때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되나요? 잘 되죠? 근데 이렇게 쓴 건 잘못된 겁니다. 부모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이렇게 쓰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 후선 선택자를 쓰기엔 일러요. 얘는 뭘 할까요? 핑크로 할까요? 색깔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뭐 라이트 그린, 라이트 블루, 다크 블루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이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컬러 피커 가셔가지고 여기서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헤더 있고, 그런 다음 이제 여기 안에 섹션이 있죠. 섹션한테 굳이 따지자면 섹션이 가운데니까 여기다 써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레이아웃이 맞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헤더와 푸터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얘가 다 쓰길 원하죠.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지금 화면이 거의 200%거든요. 100%를 맞추고 이 하이트 값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한 800픽셀 조금 넘어가죠. 한 750픽셀, 755픽셀, 3픽셀, 뭐 753픽셀. 자, 이렇게 하면 얼추 비슷하죠? 그쵸? 헤더랑 푸터 맨 위랑 맨 밑에 있고, 난 나머지 공간이 얘가 다 가져갔죠. 이제 여기 아래서 3등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점이 뭐죠? 만약에 화면 높이가 달라져 버리면요. 근데 얘는 달라져도 이게 스크롤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다는 건 화면 높이가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건 뭐죠? 픽셀 값으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750보다 크면요? 또 이렇게 돼버리죠.
그쵸? 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는 얘가 정말 스마트하게 맞춰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걸 유연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겁니다. 그럼 이 자식들이 플렉스의 요소로서 작동을 할 수 있겠죠? 네. 그쵸? 자, 그 다음 플렉스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줄바꿈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부모가 이만큼 남아있죠? 우리는 이 섹션이 남은 공간을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뭘 줘야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쵸? 플렉스, 그로우를 주시면 됩니다. 1이라고. 그러면 남은 공간을 얘가 다 가져가게 돼요, 얘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레이아웃은 이게 아니죠? 네. 위아래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플렉스 디렉션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본값이 로우예요. 로우는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세로로 바꿔주려면 그쵸, 컬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화면이 이제 커져도 작아져도 남은 공간을 얘가 똑똑하게 다 가져갑니다. 자, 근데 일단 이렇게까지는 됐어요.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플렉스 그로우를 좀 이해를 못했다. 제가 그로우를 한번 빼볼게요. 그로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플렉스를 쓰기 전에 어떻게 나왔죠? 이거 지워볼게요. 엘리먼트가 블록 속성에 의해서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나왔죠. 그럼 결국에 제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고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꾸면 이거를 쓰나 안 쓰나 똑같다는 거 아시겠나요? 차이가 없죠. 그쵸?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도 한 줄에 하나씩 나왔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걸 줬을까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섹션의 높이를 맞추려면은 하이트 100% 되나요? 네. 안 되죠. 그러면 하이트 100% 아니면 100 VH를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자체가, 이 노란색 자체가 이 화면 높이에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랑 푸터도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100VH도 소용없어요. 만약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죠. 여러분, 이 100VH 빼기 이 헤더 높이 빼기 이 푸터 높이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헤더 높이랑 푸터 높이 더해가지고 100VH에서 빼도 되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거 작업하다가 또 이 헤더 높이가 달라지면요? 그럼 또 여기서 수정해줘야겠죠? 귀찮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더 똑똑하게 작동했으면 좋겠어서 지금 플렉스를 넣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너나 많아겠죠? 근데 이걸 넣은 딱 한 가지 이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면은 우리가 플렉스 그로우라는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플렉스 그로우가 좋은 점이 뭐냐면 딱히 높이를 뭐 얼마만큼 주겠다 이런 걸 안 해도 이 부모의 남은 공간을 이 그로우를 가진 녀석이 다 차지할 수 있게 하겠다. 요런 게 되기 때문에. 요거 때문인데, 요거 때문에. 플렉스 준 이유가. 요거 딱 한 가지 때문에. 플렉스 안 주면 저런 것도 못 쓰잖아요. 그쵸?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부모한테 플렉스를 주는 순간 이 나머지 밑에 있는 이 아이템들이 이제 플렉스의 요소로서 다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플렉스 요소 중 하나인 플렉스 그로우라는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렉스를 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추 비슷하게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HTML 보면은 이 골드 섹션 부분에 자식들이 몇 명? 3명이 있습니다. 주석 말고 내부, 메인, 디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는 이제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겠죠. 메뉴. 그리고 요게 메인 컨텐츠. 얘는 이제 사이드 같은 겁니다. 물론 뭐 이거 안 쓰고 다 디브 써도 상관없어요. 네, 웬만하면 태그를 다양하게 써주면 좋으니까 그런 거죠. 자, 섹션 밑에 이제 내부 있고요. 내부한테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코랄 그냥 아무거나 줄게요. 자, 그 다음 중간에 이제 메인 있죠. 라이트 이게 검은색으로 다크로 하면 잘 안 보일 테니까 대충 아무거나 고르겠습니다. 라이트 살몬 저는 아무거나 골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이렇게 위아래가 아니라 양옆으로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누구한테? 그쵸, 섹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걸 주면 되겠죠. 이제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섹션한테는 이 2가지가 쓰였습니다. 플렉스 그로우랑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쵸? 네. 근데 뭔가 얘도 플렉스고 얘도 플렉스고 해서 얘네 둘이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이 컨텐트, 이 섹션의 자식들이 플렉스 요소로서 다뤄질 수 있게 하는 거고, 플렉스 그로우는 얘가 이 플렉스 자식으로서 갖게 된 어떤 특성이죠. 그래서 이 둘은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운데 있는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이 남은 공간을 다 차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메인한테 플렉스 그로우를 1 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그러면 레이아웃은 어떤가요? 다 맞춰졌죠? 네. 그쵸?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제가 화면을 한번 줄여볼게요. 이게 공간이 넓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화면을 줄이면 공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얘네들이 좁아지죠? 네.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 얘네들이 서로 줄어들면서 계속 줄바꿈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제 플렉스에는 기본적으로 플렉스 슈링크라고 있습니다. 슈링크는 뭐냐? 수축입니다. 수축. 그리고 기본이 1이에요. 1. 0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좀 이기적이게 요 사이드에 있는 애들 있죠? 자, 사이드에 있는 애들을 좀 이기적이게 이렇게 좁은 상황이 와도 절대 줄바꿈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 위드 값 그대로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거 수축을 안 시킬 거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얘네들한테 플렉스 슈링크 1을 이제 기본값이 1이라 했죠. 달라지는 게 없죠. 근데 요거를 0으로 주시면 애들이 설령 아무리 좁아져서 이렇게 스크롤이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수축하지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나머지 애들은 이게 다 구겨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만 어떻게 한다? 절대 구겨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얘한테 위드 값을 한번 줘볼게요. 120픽셀 정도. 그러면 좀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플렉스 베이시스라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마주치게 되면은 이게 뭐지? 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위드 값을 줬죠? 위드 값. 근데 그거 말고 플렉스 베이시스를 120픽셀 줘볼게요. 그럼 위드 값이랑 똑같이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얘네들 부모가 누구죠? 섹션. 섹션이죠. 네. 섹션한테 지금 섹션한테도 이제 클래스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클래스 안 달았었는데 이제 뭐 컨텐츠라던가 이제 컨테이너 안에 컨텐츠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패스하고, 자, 스타일 안 따라줘도 됩니다. 플렉스 디렉션이 지금 로우로 돼 있는 거 아시겠나요? 이게 기본값이죠. 그쵸? 바뀐 게 없잖아요. 그쵸? 네. 자, 근데 로우는요, 쉽게 생각하면 좌에서 우죠. 네. 좌우 넓이. 그쵸? 이 상태에서 제가 내부한테 플렉스 베이시스를 120픽셀 정도 줬습니다. 이때 플렉스 베이시스는 너비 값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일 때는 이 플렉스 베이시스가 위드 값처럼 작동이 됩니다. 그냥 양옆에 있으니까 너비가 늘어난다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로우가 아니라 선택하는 게 좀 어려워서, 자, 컬럼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플렉스 베이시스는 컬럼은 위에서 아래 이렇게 진행이 되죠. 네. 자, 이 상태에서는 얘가 하이트 값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근데 이거 플렉스 베이시스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위드랑 하이트 써도 되긴 합니다. 얘는 딱히 너비도 아니고 딱히 높이도 아니에요. 그냥 그 축의 방향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쩔 땐 높이, 어쩔 땐 너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잠깐 설명드린 거였고요.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붙어있는 거 가운데로 옮기면 끝납니다. 이건 너무 쉽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서 되긴 하지만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해도 되긴 합니다. 잘 되죠? 근데 이거 아니고 뭐 플렉스로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디스플레이 플렉스 준 다음에, 그쵸, justify 컨텐츠 센터 저도 상관은 없다. 끝.